어제 예전에 필자가 출간했었던 청간론 비결 중에서 감목의 사명 그것을 했고, 오늘은 감목이 만나는 십청간, 어제 하다가 중간에 그쳤던 그 부분을 이어서 강의를 해보시자고요. 감목이 만나는 간목, 쌍목 이름과 삼목 이삼을 했고, 오늘은 간목이 만나는 을목, 겁재탈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겁재탈인, 또 겁재탈재, 겁재탈관, 이 어떠한 저기 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간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었다면 을목이 나의 인수를 탈인한다. 내 인수의 성분을 다 뽑아먹어 버린다. 그래서 겁재탈인. 겁재탈재는 나의 재성, 나의 재성을 뺏어 먹는다. 또 겁재탈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금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을경합을 시켜서 합사를 시킨다고 말은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 간목 입장에서 이 경금 평관을 써야 되는 그러한 사주에 이 을경합으로 기반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평관을 써야 할 상태를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겁재는 항상 어떠한 사주든지 탈인, 탈재, 탈관을 하는 것이 겁재의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독 간목은 을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간목일간이 을목을 만나면 나와 같은 동기간이면서도 경쟁자이고 탈재지신이기에 나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더더욱 의심증이 생긴다. 그래서 의부증도 생길 수 있고 의처증도 생길 수 있고, 사람을 믿는 그 부분에서 먼저 사람을 믿고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의심 성분이 먼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타인이 나를 이용하거나 내 것을 탈죄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성분으로 작용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보려 하며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생존 경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다.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자신은 공을 세우고 뜻을 이루어 잘 살겠다는 집념이 강함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싸워서라도 획득하고 인정받으려는 신념주의자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특히 간목일간이 을목 겁재를 만나면 피해의식으로 작용하고 겁재로 인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일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피해의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신, 믿음이 없어지고 순수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 성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사 의심하는 성격이 만들어진다. 여자가 남편을 만난다 해도 저 남자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 또는 남자 입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썩 좋은 그러한 쪽은 아니고, 그리고 이 피해의식이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남의 현상, 그 부분은 그 피해의식이 불평불만으로 나타나서 조금 뭔가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어 하는 그러한 불평불만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먼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본다면 거기에 부정의 열매는 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요. 간목일간이 신약하더라도 을목을 만나는 것은 무정하여 합력성분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아무리 신약해도 을목이 만났다 그래서 나한테 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합력성분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냉정하고 잔인하며 재물을 위해서라면 범법도 자용하려는 복심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 오히려 독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간목이. 그러므로 간목이 아무리 허약해도 을목은 반갑지 않다. 그러나 경금이 세력을 잡고 태양할 때는 이때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칠사를 합거함으로 오히려 희신이 되는 명식이 된다. 그러나 나의 안위를 위해 경금 백호에게 누이를 씹어내는 것이 되니 을목 누이는 눈물로 한 세월을 보낸다. 근데 꼭 이게 을목 누이만이 아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떠한 적이냐면 이것을 상납이다. 성상납. 이 부분이 성상납에 해당이 돼서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뉴스거리들 이러한 것처럼 내가 건설 회사를 하는데 정치계의 누구한테 이것을 잘 해야 건설 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받고 내지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로 성상납을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관살, 관청 이 부분에다가 나의 옆에 내 동료를 성상납시키는 것이다. 내 동료가 꼭 아니더라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을목누이는 눈물로 한 세월을 보낸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을목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찌 됐건 여러 가지 동료, 형제 뭐 등등등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상납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주 구조 배합에서 을목 병화 간목이 되거나 을목 병금 간목이 된다면 기란 배합이다. 즉 이렇게 겁재인 을목이 있어도 내 일간 간목이라면 이 부분의 중간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을목 병화 간목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을목도 병화를 생하고 병화 태양 아래 화창하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을목이 되고 또한 간목 역시도 목화 통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꺼림이 없다. 이때는 매우 좋다 그래요. 그래서 또는 이 경금이 있다 했을 때게 이때 바로 을목 경금 간목이 된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 병화가 아닌 여기에서 경금이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때는 신약해서 관살이 왕성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조건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강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이. 신약해서 경금을 당할 수 없을 때 을경합으로 기반을 시켰을 때 이때만 나의 안위를 위해서 성상납시키는 것과 또한 같기 때문에 이때가 좋다. 이때는 만약에 사주구조가 신약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는 병화나 정화는 없어야 된다 그래요. 다만 여기에서는 사화나 오화는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을경합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을경합을 못한다. 그러면은 사주 구조에서 병화나 정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을경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정화 때문에 을경합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간목을 오히려 극해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병정화는 없고 사화나 오화는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병화가 있어서 을목이 오로지 병화를 생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을목 형제를 무시하면서도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을목은 겁재탈인의 흉력을 발휘하여 감력의 이상적인 내수의 조직을 앗아가고 탈재지신으로 각기압을 방해하며 재물을 약탈하는 성분이 겁재다.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게다가 등락애갑을 하므로 겁재망신이 되어 타인의
회방과 견제로 인한 억울한 고통을 자주 당한다. 경금으로 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을목의 시간에 있거나 월간에 있으면 어디서나 일평생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 간목이라는 남자가 여자인 무토나 기토를 만나려고 했을 때에 나의 친구, 형제, 동료가 나타나서 지가 오히려 잘난 척 꼴값을 떨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될 일도 안 돼 버린다. 또는 예를 들어서 관성인 경금이나 신금이 직장 속에서 내가 이번에 과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2번 순위로 전락을 해버리고 을목이 지가 잘난 척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잘난 척을 해가지고 이 을목이 과장 진급을 하고 나는 승진해서 누락돼 버린다 그래요. 이것은 일평생 매사 모든 일에서 나는 2번이 돼버린다. 오히려 내가 주체 1번인데 이 을목으로 인해서 2번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겁재를 싫어하고 이 겁재로 인해서 겁재망신이 되어 타인의 회방과 견제로 인한 억울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겁재는 이복 형제를 상징하며 남편의 첩을 상징하는 육친으로 그 성분은 교만불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을목이 있었을 때 이 을목이 시간 을목은 아니고 연간 을목이거나 아니면 월간 을목이거나 이때는 나의 이 간목이 여기에서는 신금이 남편이 신금이 될 수도 있고 경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을목은 경금의 아버지, 신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이러한 상태면 이 간목 여자의 을목은 시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이 시아버지로 인해서 일평생 망신을 당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간목이 있으면 간목을 등락의 갑으로 올라타죠. 올라타서 간목이 크는 것보다 자기는 더 커서 태양 옆으로 갔다. 고개를 내밀죠. 이 부분이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면 올라탄다. 시아버지가 나를 올라탈 수가 있다. 시아버지가 나를 겁간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마만큼 안 좋다. 그러면 간목이 힘이 세니까 이 을목을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어느 순간에 나무 옆에서 싹 새끼 꼬듯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나중에는 요 조이는 뱀이 무슨 뭐 조이는 것 같이 조이는 이 힘으로 인해서 나를 결국에는 고사시켜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목은 을목을 못 이긴다. 결국에는 나를 고사시켜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흉한 피해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일간이 강한지 겁재가 강한지를 구별해야 한다. 일간이 강할 때는 그 피해가 적지만 겁재가 강했을 때는 그 피해 또한 강하게 된다. 겁재가 강한 경우 가령 간목일간이 을묘월에 태어났다면 겁재가 강한 것이 된다. 즉 간목이 있고 월간 을묘월이었었다. 그러면은 묘를 차지하고 요 묘목 자체에 간지 동주로 왔기 때문에 이 간목보다 더한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을목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등인데 여기에서는 을목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해수가 있었다면 해묘합으로 이 해수가 해중 간목으로 나한테 통근체가 되고 뿌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해수가 해묘합으로 을목의 통근체 작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겁재탈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을묘월에 태어난 그러한 간목이라면 겁재가 강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야망만 커서 투기심과 요행심이 많아서 헛된 망상 속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욕심 태양이 되어 손재 파산하고 이산의 고통을 초래하기 쉽다. 나는 2등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손재 파산하고 이산의 고통을 손재 파산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을목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겁재가다 명식은 극처, 극자,
극자, 극부 형제자매 친구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세상의 불신 및 비방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겁재가 세력을 잡으면 그 흉력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겠죠. 간목한테 을묘, 월에, 해묘 합이 된 이러한 경우. 그래서 가령 또한 기토년 을묘월 간목일간이라면 각기압하는 기토를 을목이 파극시켜서 기토에 해당하는 육친이 사망하거나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고 재난 풍파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간목이 만나는 을목은 매우 흉하고 이 간목이 일평생 피해의식을 간직하는 간목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평불만 원망살이 존재하게 된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비조부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목화통명이라고도 하고 비조부열이라 그러는데 뜻하지 않는 행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비조부열이라 그런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라 하는데 지식의 흡수가 뛰어나며 표현력이 우수하며 총명하게 된다. 병화는 태양의 물상이기에 추우면 따스하게 해주고 간목을 성장시켜준다. 그러므로 언제나 생각이 정의롭고 공명정대하며 밝음으로 승부하므로 숨은 귀인의 도움이 많고 불운에도 의외의 행운이 따르며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뜻이 있는 비조부열일지라도 여름에 태어나 병화가 열기로 작용하는 귀신이라면 간목 분해를 불로 태우는 상이기에 좋을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느 글자든 아군과 적군, 기신과 희신을 구별해야 한다. 가령 간목의 천을귀인은 충미가 되는데 겨울에 태어났다면 미토 천을귀인이 기라한 것이며 여름생이라면 축토 천을귀인이 기라한 것이다. 이처럼 희신과 기신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는 간목일간의 식신으로 양대양의 관계이다. 식신은 간목의 힘을 설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간목은 병화 태양의 덕으로 상승기가 발현되어 굳세게 성장하며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간목은 병화로 인해 성장하고 병화는 간목으로 인해서 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생을 한다라는 것은 간목의 힘을 병화가 뺏어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간목은 병화로 인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성장한 간목은 또한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생이다. 서로 간의 상생.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좋다. 그 다음에 정화와 무토 역시도 그렇다. 정화의 힘을 무토가 전혀 빼앗아 가지 않고 요 무토에 허약해진 것을 정화가 도와주고 또는 정화에 허약한 것은 요 무토가 또한 돕고 이것이 상생 관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의 상생 관계를 전체적인 그 부분을 갖다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병화의 을목이다. 그러면 이것은 상생은 상생이지만 조금은 미약하죠. 더더군다나 그렇지만 이 을목에서는 정화는 식신이지만 전혀 이 부분은 상생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정화불을 꺼트리는 이 을목이 된다. 그리고 이 정화가 조금 더 밝은 빛으로 작용을 해버린다. 을목은 불타버린다. 그러나 이 병화는 또한 을목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적다. 그러나 이 을목은 병화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갑병의 정무의 상생의 관계와 같은 이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병화는 을목보다 간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과 병화는 서로 간의 상생 관계예요. 을목과 병화는 병화 덕을 보는 을목이 되지만 병화는 을목으로 인해서 큰 덕을 보지는 못한다. 다만 모친이기 때문에 그냥 모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희생을 해도 모친을 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이처럼 상생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상생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병화는 사준의 그 한습기를 제거하므로 병화는 안흥금으로 이 자식이 모친을 살리는 역할이다. 이때 일간 간목에 개수 또는 기토가 투출하면 좋지만 개수는 병화에 근접하면 흉하다. 특히 겨울생은 매우 흉하다. 남자의 식신은 장모
또는 조모를 상징하기에 시신이 된다면 어렸을 때는 나의 할머니의 사랑 속에 성장을 하게 되고 결혼한 후에는 장모, 나의 처의 어머니가 되겠죠. 장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현처를 만난다는 암시력이 강하다. 또한 이 나의 장모님이 자기 딸을 내 처가 되는 딸을 소개를 시켜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암시도 있다. 식신의 성분은 인의도덕 이념이 깊고 자식 인연이 많은 것이 식신의 장점이지만 가물을 즐기는 한편 색정에 빠지기 쉬운 단점도 있다. 식신이 왕성한 사주 중에 체격이 풍부한, 그래서 비만질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이 특히 요 간목과 병화가 만난 그러한 식신인 경우, 경금이 임수를 만난 식신인 경우, 임수가 간목이 있어서 생목하는 임수라면 상관이 없고, 병화 역시도 기토가 있어서 생계를 하는 그러한 병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살이 찔 틈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식신은 먹는 음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식신이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고 모여 뭉쳐버리면 이때 상당히 뚱뚱해져 버린다. 위로 크지 못하고 옆으로만 퍼져 버린다 그래요.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식신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은 피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신은 꼭 재성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이 경금의 임수를 봤다면 간목이 있어서 임수생 간목이 되면 좋을 것이고, 병화는 병화가 좋아하는 기토를 보는 것이 매우 좋겠죠. 그러면은 그 병화생 기토가 돼서 자기 자신의 살을 찔 영양분을 항상 몸에 보충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기토한테 넘겨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식신이 왕성한 사람은 굉장히 살이 찔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식신이 용신으로 쓸 때는 인수가 병이 되므로 유력한 조토가 인수를 제압해줘야 평안한 인생이 된다. 식신은 나의 밥그릇에 해당하여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다. 또한 나를 나타내는 기술성이요. 포장하는 포장지이며 의복에 해당하며 베풀어주는 마음이 인정이 되고 넓은 가슴이 된다. 나를 나타내는 빛이요 생명이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언어이며 부호이고 자아를 발산하는 신바람, 흥, 끼, 연기력이 식신이다. 그리고 자신의 두뇌를 충분히 활용하여 의심을 탐구하여 연구하고 정리하며 신념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성분이 식신이다. 또한 낙천적이면서 삶의 진실을 따져서라도 의문점을 해결하고 파악하려는 철저함이 있는 것이 식신 성분이다. 또한 칠사를 제압하여 일간을 보호하고 재물을 생조하고 의식주에 관련하는 성분으로 예술, 문화, 사회복지, 자녀가 되고 유통업, 요리업, 학문, 예술, 금융기술, 보건복지, 사회사업 등을 관장하는 직업 성분이 식신에 해당한다. 이런 좋은 뜻이 있는 식신일지라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반드시 행복 인생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십신성분의 희귀작용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여름생이라면 열기로 작용하는 병화인지 빛으로 작용하는 병화인지의 구별이 중요하다. 여름이라고 해서 병화가 모두 열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에서 여름이라 해도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 수 있으며 장마진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기를 가려야 하는데 만약 병화가 열기로 작용하는 기신이 된다면 목분 화열로 정신이 분열되어 사기성 두뇌가 발달한 잔머리꾼이 되기 쉽다. 식신이 장수와 식록을 상징하는 일간의 꽃이요 무대일지라도 기신이라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 기회가 아닌 유혹이요 무대가 아닌 함정으로 평생 유혹이 많고 함정이 많으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다. 호색 음란한 기질로 가문을 욕되게 하고 즉흥적으로 성급하고 허욕이 많게 된다. 오판과 실수가 많고 사치낭비와 허영심도 많으며 인정과 인심이 박득하고 인색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식상이 혼잡한 폐과라면 성격이 괴팍하고 소비가 심하며
허례허식이 많아서 겉멋을 부리게 되며 잘난 척하고 잘 나서는 성향이 발생하며 대모주동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론과 말이 앞서고 행동 실천이 잘 안 되는 허풍장애가 될 수 있다. 폼생폼사하고 기분에 살며 수입을 계산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는 격으로 일은 잘 벌이지만 인내심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하며 용두사미가 되며 부지런하지만 절제를 못하여 허무한 인생길을 걷게 한다. 여명이 식신태왕이면 정조가 없고 화류계, 예술, 연예계에 종사하는데 화려한 변덕이 심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매사 즐기는 상태로 결단성이 없고 무능하여 가문의 망신살을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아까 식신이 살이 찌는 그 과정을 갖다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무토가 신금월을 만나면 식신이 되겠죠. 이 신금월에 예를 들어서 유금도 또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개유로 예를 들어서 왔었다. 가령 신월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키는 작고 키는 한 1m 한 60에서 70선 나가면은 몸이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퍼져가지고 옆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약해지겠죠, 다행히. 이 다리가 약해져서 이것은 다리가 약하다 하는 것은 몸이 옆으로 퍼져 다리가 약하면 요 무릎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이 식신이 왕성하고 이것을 설계해 나가는 이 부분이 금다 수탁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전부 다 비만질 태과가 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살이 찌는 그 원인, 이 사람은 뭐 방송 뭐 이런 거에서 뭐 이것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저것을 먹으면 어떻고 내지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러한 음식,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그 식단 조절하고 내지는 그러한 건강식품, 살 빼는 식품 그것을 먹다가 잠시 중단하면 그것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우리 그 카페 내 민정 씨 같은 경우 그 신약한 을목이 경화 2개를 봤는데 이건 상관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요 토기가 죄다 신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를 설계해서 전부 다 이게 토기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이 쪘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살이 얼마든지 뺄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 먹기에 이 병화 살을 이 재성이 왕성한 죄다 신약이기 때문에 싹 뽑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병화가 2개가 있고 여기에서 그 사화나 오화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기토가 있었거나 무토가 있었거나 이 부분이 토기가 약하다면 이때는 딱 보자마자 살이 상당히 많이 찐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요. 자, 연간병화, 월간계수, 일간간목이 있다면 일간 간목이 병화도 좋아하고 개수도 좋아하지만 이 부분이 구조배합이 이것은 잘못돼 버렸다. 왜냐하면 이 간목 옆에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이 개수의 흑인 차로를 당하는 병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정치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역시도 이건 도식이다. 도식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비 걸렸다 그러죠. 도식 상황에 대해서 변비가 걸려버리면 이 간목의 인생 무대가 흑운 차이를 당해서 완전히 그 맑아야 될 하늘이 먹장 같은 구름으로 가득 덮여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빨리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자기 모친의 집, 친가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살아가지 모친의 유산 상속, 부모의 유산 상속 내지는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자기 친가에서 머물러 살면 자기 인생 무대가 항상 깜깜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비조부열이라고 목화통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기람이 나타나지 않으며 병화와 개수가 근접하고 있으므로 흉한 조합일 뿐이다. 흑운 차이를 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병화와 간목이 떨어져 있거나 무토가 있어서 개수를
합거하거나 기토가 계수를 극하는 배합은 기라한 조합이 된다. 자,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무토대운이 예를 들어서 딱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는 기토대운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무게합으로 요 계수를 사라지게 만들고, 또는 이 기토가 흑운 차이를 못하도록 여기서 해버리면 이때 발복한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에서는. 이때 비조부열이 일어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 아랫사람의 형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면은 갖다 남들 다 괜찮던데 한번 해봐. 이거 갖다 주식에다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 이렇게 한번 땅을 사보세요. 그러면 좋아. 그 부분이 아랫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이 돼갖고 그때 갑자기 당당한 재물을 득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목화통명 비조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운에서 대운에서 이 부분을 보충을 시켜서 제거를 시켜준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이 운이 가고 나면 갑자기 또한 이 먹장 같은 우방운이 가리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빨리 정리를 걸어놓은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정리를 하고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업가 밑에는 꼭 그 운명을 판단을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이 옆에 두고서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저 웹하드 그 저기 하는 그것이 하나 있었죠. 그 회사에서도 이 철학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세요 저러세요 해가지고 많은 부를 차지했는데 아마 그 사람도 그 운에서 불화서 이걸 제거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고 했었는데 운 자체에서 이 부분이 싹 가고 나버리니까 갑자기 구설수에 헤매이면서 구속되고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개벽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닌 이와 비슷한 사주들이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러한 뜻이었을 것이다. 비조부열이라는 뜻은 뜻하지 않는 행운을 의미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기토, 병화, 간목, 개수의 조합으로 사천간이 유력하다면 더 이상 격의 보조를 논할 필요가 없다. 비조부열은 식신생 정제나 편제를 이루는 구조배합으로 부를 상징하며 만약 성분이 부족한 경우 대운에서 성격시킬 수가 있다. 가령 명식에서 간목일간이 병화의 목화통명을 이루고 기토와 개수가 없는 경우 진토대운이 온다면 비조부열과 같은 작용이 된다.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유신유화라 하며 또는 정신통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정신통명이 될 때는 여기에서 반드시 이 간목과 정화가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통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간목과 정화가 만나면 유신유화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가 있어야 정신통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에 사화나 오화가 없었다면 이건 정신통명이 아니다. 정신통명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화한테 간목이 통나무 집어넣고 불 때는 그러한 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과 정화가 만났다면 이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사, 오 한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무토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다. 간목이 유신유화로 성공하는 조건이 바로 그렇다. 또는 간목과 정화가 만났다면 이때는 무토가 아니면은 경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조건이 간목이 정화를 만났다면 사와 한 글자나 오와 한 글자 아니면 무토 아니면 경금이 있어라. 이게 조건이다. 유신유화 정신통명에 발달하고 성공하고 부귀를 얻는 조건이 바로 이 조건이다 그래요. 간목일간의 정화는 상관이다. 상관은 부녀지간이나 모자지간과 같아서 일간이 생하는 음양이 다른 관계로 유정한 관계이다. 그러나 간목일간의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반기는데 정화는 뭔가 어눌하고 어색한 관계이다. 즉 감목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온전하게 좋은 사주라면 모를까. 목기 과다라면 목다 화식되는 정화이다. 또한 열기로 작용하는 정화라면 목기를 불태워버린다. 또한 명식의 습토가 왕성하다면 꺼져가는 불과 같으며 금기가 왕성해도 금다 화식으로 검은 연기만 나는 화기와 같아서 뭔가를 맡기고 시원스럽게 걱정 없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는 버거운 상이 되어 근심 걱정이 많게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목기가 많은데 정화가 한 글자가 있고 여기에서 사화나 오화가 없다면 이것을 변비 걸린 사주라 그런다 그래요. 아무리 뜻과 이상이 있어도 눈물 콧물 나는 인생으로 변한다. 그러나 정화가 있고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거나 정화에 근접한 무토가 있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정화는 인체의 정신에 해당한다. 간목은 두뇌를 상징하는데 정화는 정신이 되니 정신통명이다. 장작에 불이 붙은 격이다. 정화는 상관으로 다재다능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자존심이 강하여 구속이나 통제, 간섭받는 것을 최고로 싫어하기 때문에 복불장군 잘난 척으로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는 성분이다. 상관의 성분은 법, 질서, 도덕 등에 구애받기 싫어하며 자유분방한 삶을 원하는 성분에 해당하고 교만함으로 사람을 얕보는 성분이 강력하다. 비록 내심은 온정을 품고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혀끝에 재앙을 달고 다니기 쉽다. 목화상관격이 된다면 법질서를 파괴하고 관성을 무시하는 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정화가 시신으로 작용할 때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학문이나 예술적 재능이 탁월하며 그러나 이때 개수는 반드시 없어야 하고 간목, 정화, 무토로 연결이 된다면 부몽이 되며 간목, 정화, 경금으로 연결이 된다면 벽갑 인정으로 귀를 누리게 된다. 간목은 경금을 만나 귀를 조율하지만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시켜야 귀를 이루게 된다. 정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고 전등이다. 간목 장작의 정화는 불이 되고 간목 전선의 정화는 전기가 된다. 간목 더하기 정화는 또 을목 더하기 병화나의 조합은 정보통신, 전자, 전산, PC 기술성으로 작용하는데 발명품으로 출세하기도 한다. 간목, 정화, 무토의 조합은 유신유와 유로라고 하는데 지식의 습득 능력이나 발표력이 탁월한 구조로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일간과 관계가 좋은 상관이 있고 이 상관을 일간과 관계가 좋은 겁재가 생하는 명식은 한 번에 크게 도약하여 의외로 큰 성공을 이루고 이것을 기반으로 탄탄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복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인보상관이라고 한다. 인보상관이 되는 그 구조는 여기에서 보면 연간을목, 정화, 간목 이렇게 있었을 때 간목과 정화가 을목을 생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요 을목이 간목 옆에 등락해갑을 하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화가 연간에 있고 월간의 음목이라면 이때는 인보상관이라고 안 한다 그래요. 또는 연간병화, 월간무토, 일간이 정화였을 때에 요 부분에 병화는 무토를 생하고 정화는 무토를 생하고 그리고 또한 무토에서 온화복로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인보상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무토가 연간에 있고 월간에 병화가 있다면 병정이 한꺼번에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천반월의 현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형상이다. 왜냐하면 이 정화는 병화한테 간목이 을목을 만나는 것처럼 이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피해의식이 발생이 되고 불평불만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는 연간경금의 월간임수, 일간신금이 되어서 경금과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 금수 쌍청에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인보상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어떠한 운을 갖다 만난 즉 한 번에 갖다 이렇게 큰 그 홈런, 스리런 홈런, 말루 홈런을 치는 것과 같은
그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 정화, 을목, 양인 겁재의 구조로 상관의 세를 더 키워주는 것이더니 이때는 겁재를 깊이 하지 않는다. 이런 인보상관의 경우 겁재의 특유적인 기질이 발동하여 순식간에 상류 사회로 진입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인보상관이 양신성상격으로 비겁과 식상을 기뻐한다면 발복하는 명식이다. 그러나 인보상관이라 해도 아까 얘기를 했죠. 요 정화가 월간이어야 되는데 정화가 연간에 있고 월간을 일간 간목이 된다면 이것은 인보상관도 아니고 좋은 배합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등락의 갑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 용신을 을목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흉함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등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린다. 일반적으로 간목이 신강하거나 관살 과다 명식으로 정화를 용신할 때 목다 화식인지 승목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대체로 정화는 설기구가 작아서 유통이 잘 안되는 정체 현상이 되므로 답답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 오 중 한 글자가 있어서 시신작용을 하는 정화라면 임기응변과 순간적 두뇌 회전이 뛰어나고 총명하다. 그러나 간목과 병화의 조합보다는 부족하다. 을목과 병화가 조합된 상관은 천재적이며 간목과 정화의 조합은 반드시 경금이 있거나 무토가 있어서 사주가 조합되어야만 길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임기응변이 뛰어나거나 천재적이지 못하게 된다. 식상은 일간의 나타남이며 표현력이고 인생 무대이다. 그러므로 인수로부터 공부한 것을 써먹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양일간의 상관은 어눌하고 음일간의 상관은 길하다. 다시 말해서 양일간은 식신이 길하고 음일간은 상관이 길하다. 정화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천간은 무토와 경금이다. 그러므로 갑정무가 되거나 갑정경이 되어야 한다. 만약 갑정 신의 구조가 된다면 이것은 상관경관으로 매우 흉한 구조이다. 그래서 방골 기질이 되어 일평생 관제 구설과 재난이 발생한다. 상관은 입에 해당하므로 뛰어난 화술로 언변이 능통한 편이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입조심, 주둥이 조심, 그 성기 조심 이 부분이 간목이 정화를 만난 이러한 그 상관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간목, 정화, 무토로 만난 이러한 구조 이것은 상당히 정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연설에 소질이 있고 정치적 야권 인사로 모사로 잘 꾸미며 비밀이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상관 성분인데 어찌됐건 정화를 만난 간목의 상관이 됐다면 이 정화 옆에 무토가 있거나 정화 옆에 경금이 있었을 때는 매우 좋은 구조이고 그리고 요 간목이 정화와 무토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정화 상관을 만났다면 정력이 이거 보통 좋은 것이 아니다. 정신통명으로 아주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더뱅크로 연구 발표, 기술 개발 등의 탁월하지만 집단적인 일에는 소질이 떨어지고 독창적인 프리랜서 관련 일이 대체적으로 길하며 원래 총명한 천재적으로 태어났기에 독선적이며 아나무인으로 자만심이 강하여 교활하다는 말을 듣게 되며 고집과 오기가 강하여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만불순한 성격이 상관의 성격이다. 간목과 무토가 만난 그러한 명식을 복산고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외로워져 버리는 간목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복산고목이 되면 외로운 간목일간 여자가 병화나 정화를 만나지 못한 독상고목이라면 외로운 과부상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일간의 무토는 편재이다. 정제가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취하는 재물이라면 편제는 물리적인 힘을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취하는 재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적 재물이며 고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물의 이동이 많은 유통업을 비롯한 장사로 얻는 재물에 해당하는데 어느 날 복권에 맞는다거나
사놓은 땅이 엄청 오른다거나 증권을 하여 큰 재물이 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물상이기에 유통을 상징한다. 무토는 태산을 상징하므로 간목과 무토의 조합은 낙락장손이다. 그러므로 외롭고 고독한 형상이다. 또한 무토는 아한계를 상징한다. 그런가 하면 간목은 내성병력을 상징하니 태산에 한 그루 나무가 서 있고 아한계가 피어오르며 내성병력이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된다. 아마 그림을 갖다 그려 보시면은 병화나 정화가 없고 이 태산에 태양도 없고 별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이 태산에서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면서 안개가 자욱한데 거기서 내성 병력이 울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그 산에 아무도 근접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형상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안개라는 것은 음모, 술수, 숨김,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 내성 병력이라는 것은 뭐 건강한 사람도 하늘에서 갑자기 병력이 치고 그냥 차락 번개가 쾅쾅 천둥이 치고 그러면 무서워하겠죠. 근데 이 산에서 안개 낀 산에서 내성 병력 천둥이 친다면 어떻게 될까? 무섭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잘생겼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추남이 되고 추녀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추한 관상으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근접을 않는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발복 성공을 하는데 사람이 무섭게 생기고 사람이 근접을 않는다면 이 사람이 성공을 과연 하겠는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공을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언제냐? 병화 운이 들어왔을 때나 정화 운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병정화 운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신강이다면 강하다면 성공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신약사주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내 힘을 분산시켜서 뺏어가는 그러한 역할이 되니 쓸데없이 큰 사업 일으키고 벌려가지고 오히려 망해먹는 구조가 바로 그러한 구조다. 그래서 신강 신약이 판단을 하고 이 그 병정화가 없는 사주에서 옥상 공목의 형상에서 병정화 운이 들어왔을 때 신강 신약을 따져라 먼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토는 저녁 노을 해질 무렵을 상징하므로 어두워져 가는 형상이니 병화가 없으면 인적 없는 산중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태양인 병화가 뜨거나 정화 별빛이 있어야만 한다. 병화나 정화가 없는 무토는 인적이 없는 산과 같으니 고독한 영웅격이다. 민중산의 고목 현상으로 재난 풍파를 겪으며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러나 무토가 유기왕성하다면 전형적인 제다신약이 되기 쉽다. 간목은 무토보다는 진토를 좋아한다. 진중 무토는 개수와 함께 있어서 좋은 것이다. 특히 무토가 기신이 되고 화염조토일 때는 더욱 좋지 않다. 다만 이때 수다 목구일 때는 무토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고 정화가 있으면 무토는 정화의 화로가 되어 길하다. 그러나 명식의 병화나 정화가 없고 사화나 오화도 없다면 부친의 조력도 박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무토가 수다 목구가 된 간목을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화가 있고 술토나 미토가 있는 무토라면 평안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무토가 시신인 경우 무토는 편제로 유동재물이 되는데 득제하여 부자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간목에서 거부를 논하는 조합은 간목, 벽화, 기토의 조합인 식신생 정제이다. 식신이 정제를 생하는 구조는 서로 음양이 다른 상생관계로 식신의 꾸준한 내면적 성분이 정제를 통하여 나오는 공간이 되므로 직장 생활에 적합한 구조로서 사업을 해도 안정성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되며 투기적인 재물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장기전에 능하고 이러한 사람 식신생 정제가 됐을 때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잘 망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정제의 성분은 전략, 검소함을 상징하기에 꾸준하게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 정제의 입장에서는 식신이 마음 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제는 식신과 같이 있어야 정제 성분이 제대로 살아나는 반면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인색한 구두쇠가 된다. 식신생 정제는 직장 생활에서 대단히 좋은 배합으로 이과 계열,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의학, 공학, 자연과학, 교육학 등이 좋다.
은행, 금융, 재정, 세무, 회계 등에도 좋으나 답답한 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꾸준함 속에 평범함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정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항상 저축하는 생활을 하고 검소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일지라도 지지관계의 신과냐, 희귀관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마음의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식신생 정제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기에 처음에는 성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실속 있는 재물로 형성이 된다. 간목과 무토의 조합에서는 간목, 정화, 무토가 되는 상관생, 편재의 조합이 좋다. 양, 양의 조합으로 상관의 번뜩이는 재치와 풍성한 꾸밈성이 어우러져 한바탕 승부수를 노려보는 조합이 된다. 물론 망하려면 쫄딱 망하더라도 일단 호흡이 잘 맞으므로 거침없이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 따라서 재물그릇이 크다. 간목도 중후함에 무거움이 있는 천간이고 무토 역시 무겁고 둔탁한 태산으로 안정적이 된다. 그러나 이때 신약하면 합격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신강명식이어야 한다. 만약 신강하지 못하면 무토에게 무시당하는 간목이 된다. 그러면 무토한테 무시당하는 간목이었을 때 을목이라면 얼마나 무시를 당할까? 능멸당하는 을목이 되겠죠. 이때는. 간목, 정화, 무토의 상관생, 편재의 조합보다는 을목일간의 병화, 기토의 조합이 상관생, 편재가 재적 성취도 면에서는 더욱 길어요. 대부를 누릴 수 있으나 역시 시작하면 도록 무공이다. 이렇게 을목일간이 병화와 기토를 만난 상관생, 편재, 그게 일본의 소니사든가 아무튼 일본 거대 회사의 회장이 사주가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데 대부분 일관과 편재의 조합은 편재의 신선함과 요사함 등에 의해서 편재를 좋아하게 되는데 정재인 본처는 날마다 변함없는 그 자리에 여자에 해당하고 편재는 화려함이 있게 좋아하지만 그 편재를 득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제는 처의 내조를 받는 그러한 형상이지만 현재는 처의 내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는 이 처와 같이 일을 하고 처와 같이 뭔가 의논하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되는데 이 편제는 강압적인 내가 그만큼 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안 된다면 이 처로부터 남편이 능멸당한다 그래요. 또한 계절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주가 한냉하다면 간목 입장에서는 온난한 토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조열하다면 시원하게 해주는 토기를 원하게 되는데 가령 한냉하다면 편재의 무토를 원하게 될 것이고 조열하다면 기토를 원하게 될 것이다. 사주의 구조가 이 부분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간목 입장에서 온난한 사주의 한냉과 조열함에 따라서 한냉하다면 조열한 무토를 원하게 되고 또 사주가 조열하다면 기토를 원하게 된다. 그러면 나의 무토가 본처였다 할지라도 기토처한테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 역시도 관성이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재성과 관성을 동시에 봐야 직업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지 직업을 갖다가 관성만 놓고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주가 조열해가지고 기토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로 간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무토 편재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토로 가기 때문에 직장생활로 가겠죠. 또는 안정성 위주로 일을 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변화해 나가는 성질, 이 부분이 있게 된다. 이 변화해 나가는 이 성질은 대운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구조와 계절과의 관계에서 일간이 편제를 원할 수도 있고 정제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계절과의 관계에서 편제가 정처가 될 수도 있고 정제가 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그 고급편이 거의 끝나야 아, 이 사람은 편제가 정체이구나. 이 사람은 정제가 정체이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냥 사주에서 나와 있는 십신의 성분들을 편제는 첩이요, 정제는 보초다.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학설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편제가 정처가 될 수도 있고 정제가 정처가 될 수도 있고 편관이 나의 본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정제가 본남편이 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바뀐다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정제가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편제가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뒤죽박죽 바뀐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바뀐다 그래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육친론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고급편을 공부가 끝나야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무토까지 했고, 내일은 기토의 양토, 육목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